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드 러시와 금값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은 경제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 자체로도 가치가 높지만 달러 환율이나 비트코인을 과 함께 사실상 세계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급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을 투자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서로 금 투자를 하지 않는더라도 금값 변동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또 전망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세계 경제의 큰 분기점이 되었던 미국의 골드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골드러시를 통해서 금값과 앞으로 세계 경제 향방에 대한 좀 영감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 미국 사람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숫자,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숫자가 뭐냐? 흔히들 7, 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그럼 잭팟 777. 이러지만 이것은 미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행운의 럭키7은 유럽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사람들만이 특별히 좋아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9라는 겁니다. 49. 저는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Are you 49ers? 당신 49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지리를 듣고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49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렇다고 다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해서 집에서 찾아봤는데 잘 사전에 나오질 않아요. 49라 그러면 우리나라 섭답판에서 4자하고 9자 두 개를 들면 이게 망통이 돼서 판을 흔드는 그 도박에서나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은밀히 미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만 이것이 개혁 정신, 선구자 정신, 프론티어십의 상징을 49라고 그러고 49의 사람들이란 뜻의 49ers, 당신이 49형 인간입니까? 이 얘기는 기존에 안주하는 보수 세력이 아니라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냐, 이 대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49? 자, 샌프란시스코의 미식 축구팀의 그 닉네임이 샌프란시스코 49ers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49ers 49라는 숫자를 등에 붙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 49가 어디서 왔고 이 49라는 숫자에 왜 개척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따라다니느냐? 때는 18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848년 우리나라는 쇄국을 하면서 아주 깜깜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당시 미국은 유럽 각국들이 식민지 개척을 한창 하던 시절이었고요. 이제 유럽에는 영국의 식민지가 동쪽에 섰다가 1789년에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13년 동안 싸워서 드디어 1789년에 독립을 쟁취했죠. 그런데 1789년 그 당시 미국 경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미국의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이른바 중남미라든지 남아메리카는 거기서는 은과 금, 특히 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채광을 해간 스페인이 부자가 됐고 무적 함대까지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미국서는 은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콜럼부스 1492년 이 미주 대륙을 발견했던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세력들이 미국은 그렇게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남미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가 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던 땅을 뒤늦게 이제 제국주의를 시작한 영국이 동쪽으로부터 개척에 들어갔는데 독립전쟁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잘 살지 못했어요. 1848년 어느 여름날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수도가 세크라멘토예요. 이 세크라멘토 뒷야산에 한 방앗간에서, 이 방앗간이 쌀을 찌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수력으로 많이 냈지 않습니까? 시냇물에 졸졸 내려오는 물로 전기를 이제 동력을 얻어서 방아를 찢는데, 방아 찢는데 땅속을 보니까 거기서 번쩍번쩍 하는 모습이 보여요. 놀라서 그것을 한 항아리에 담아봤습니다. 쌓았더만 이게 금인 거예요. 사금, 모래의 금인 거죠. 금이 나왔다. 그래서 이 당시 현지 사람들은 야, 이 동네 파면 금광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듬해인 1849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광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미국 동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동부 사람들이 보난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을 타고 서부로 넘어옵니다. 목숨 걸고 넘어오죠. 왜 왔느냐? 바로 이때 1849년 금광 개척을 하면서 금을 파내서 일확천금을 해보자. 그래서 엄청난 인구가 서부로 갑니다. 자, 이때 서부로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미지의 세계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혁신의 프론티어십이 없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49년에 서부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49ers라고 그러고 바로 여기에 개척자라는 칭호, 프론티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 49ers들이 서부로 개척하면서 땅도 늘어났고 경제적 부를 쌓았기 때문에 49ers가 일으킨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미국의 철도 언제 생겼느냐? 미국 철도가요,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우리는 인권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지만 노예를 해방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링컨 대통령은 북부의 산업을 발전시킨 경제 대통령이다 라는 데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남부의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흑인들의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요, 북부 산업체의 근로자,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서 남부의 노예제도를 해결했다라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링컨 대통령이 동서 횡단 철도를 연결합니다. 그 철도가 저 서부에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금이 나왔던 그 캘리포니아 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워런 버핏이 살고 있는 이 네바라스카, 오마하주를 경유해서 시카고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뉴욕까지 가는 이 노선이 미주 대륙 최초의 동서 횡단 철도입니다. 횡단 철도가 놓이니까 동서 간의 교역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동부의 산업자본과 서부의 지하자원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시너지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금은 어떻게 되느냐? 1949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파기 시작합니다. 금이 많이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나온 금은 조족지혈입니다. 금이 나오긴 했는데 얼마 없었어요. 그러면 골드러시가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금이 나오건 안 나오건 금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갔던 이 바람 자체가 하나의 골드러시고 그 바람을 통해서 철로도 건설하고 또 신대륙을 많이 개척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오래된 그 서양 자본들이 금광을 일확천금을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해외 자본도 들어왔어요. 금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을 빌미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일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뉴욕에서 이발소를 했어요. 이발소업을.
그러다가 뭐 변변치 못하게 살았죠. 그런데 이 골드러시를 믿고 섭으로 왔습니다. 금을 캤느냐? 아닙니다. 금 캐는 사람들을 상대로 여관 숙박업을 했어요. 뭐 좀 엄난업소도 운영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번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졸부들이 많이 생겼고 이것이 미국의 상징이 됐다. 자, 요즘 금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요. 금의 어떤 얽힌 얘기 1849년에 골드러시로 시작해서 다음 편에서는 금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또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